This is where they die! And these shields, boys! Persian! 300명의 최정예 스파르타 전사들이 좁은 협곡을 막고 서 있습니다. 상대는 수십만에 달하는 페르시아군. 당시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던 페르시아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를 훈련시킵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 인구는 전 세계 20%에 달할 정도였으며 바빌론, 이집트, 인도 부근까지 그 영향을 미쳤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리스의 식민지들을 하나씩 병합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리우스의 지휘 아래 수많은 땅을 손에 놓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리스 세계에서는 여러 도시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중 주목해야 할 도시 스파르타와 아테네. 스파르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면 절벽에 떨어뜨려 죽일 만큼 그리스에서 가장 엄격한 도시였습니다. 남성들은 7살이 되면 전사가 되기 위해 아고게라 불리는 혹독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추운 겨울과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했고 끝없이 싸우며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죽음의 훈련을 견뎌 12세가 되어 망토를 걸치면 비로소 어엿한 전사로 취급받게 되죠. 훈련을 거친 전사들이 모인 스파르타는 전사의 수가 많진 않아도 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으로 스파르타는 계속해서 주변 정복전쟁에 나섰고 거기서 잡아온 노예들은 노예 신분을 잊지 않도록 연중 일정한 수의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이라도 그에게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공격하기 쉽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죠. 스파르타는 소수의 지배자가 수많은 노예를 지배하는 아주 수직적인 도시였습니다. 반면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달랐습니다. 이들은 시민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고 권한과 의무를 다수가 평등하게 나눔으로써 경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르네상스 이후 근대 유럽의 모범이 되죠.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정세에 따라 서로 협력하거나 대립하면서 공존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가 점점 성장하는 와중에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세계에 피터지는 전쟁은 작은 도시 이오니아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가 세계 정복을 위해 이오니아 지역을 포함한 몇몇 그리스계 도시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그리스계 도시들은 점점 페르시아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오니아 지역에서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자 상황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스 도시들 중 일부가 이오니아 지역을 돕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견제가 점점 심해진 것이죠.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다리우스는 우선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에 사신을 보내 복종을 요구하는데 만약 복종을 수락한다면 흙과 물을 보내라고 전달합니다. 그리스의 몇몇 도시는 복종을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오히려 페르시아의 사신들을 처형시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에게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다리우스는 병력을 모아 이들에게 쳐들어갔는데 먼저 이오니아를 도운 아테네를 정벌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육로로 진군해 아테네의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군과 대치하게 되고 페르시아군은 2배가 넘는 전력으로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초반에는 아테네군이 밀리기 시작했으나 곧이어 아테네군이 좌우로 부대를 펼쳐 페르시아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페르시아군이 침략해 올 때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파견해달라고 했으나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페르시아는 아버지가 못 이룬 그리스 원정 성공을 위해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3년간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 또다시 그리스 원정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군사를 모아 그리스 전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는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항복하지만 스파르타는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최정예 전사를 뽑고 이웃 도시 국가에서 모집한 수천 명의 병사를 모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군에 맞섰습니다. 군사의 수가 많았던 페르시아군을 이기려면 지형을 이용한 좁은 협곡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크세르크세스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수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달려들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계속된 전투에 병사들이 지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의 병사와 후방의 병사를 교대해주며 페르시아에 강력히 맞서 싸웠습니다. 완벽한 지형 보정과 높은 무장 수준, 그리고 철저한 규율을 지닌 스파르타군에게 페르시아군은 예상대로 녹아내려갔죠. 하지만 전투가 시작된 둘째 날, 에피알테스라는 자가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는 조건으로 이 좁은 협곡을 우회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페르시아군에게 은밀히 말해줍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즉시 우회로에 병력을 파견하고
그들을 전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우에로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병력이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들이 우에로를 찾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레오니다스 왕을 포함한 스파르타군은 끝까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지만 수많은 병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은 아테네로 향하는 길목을 내어주게 됩니다. 레오니다스 왕의 시체는 머리가 잘리고 몸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죠. 전투가 종료되자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본토로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마침내 아테네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아테네군은 해안에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맞서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명장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의 해군은 그 당시 그리스 도시 중 최고로 성장시켜 놨기 때문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계속 벌일 수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에 맞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폭이 좁은 살라미스 해협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합니다. 수적으로 우세인 페르시아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으로 이들을 유인한 것이죠. 살라미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함대가 대치했습니다. 한동안 양쪽 함대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이 감돌았으며 적절한 공격 시기가 오자 그리스 쪽이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바다는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이들의 치열한 전투는 장장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서히 바다가 어둠으로 휩싸일 무렵 페르시아의 많은 군함들이 좁은 해협에서 이동의 장애를 겪으면서 점점 흩어졌고 때를 놓치지 않은 그리스의 공격에 페르시아군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함선 200척이 침몰하고 4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이 승리하자 페르시아 원정군의 진격은 중단되었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후 몇 차례 계속된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내자 마침내 페르시아는 그리스 정복의 꿈을 접고 맙니다. 전쟁 과정에서 해상권을 장악한 아테네는 전에 없었던 번영기에 들어섰습니다. 거대 해군을 건설하고 여러 폴리스를 종속시키면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가 물러나자 그리스 세계는 이러한 세력의 갈등으로 점차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동맹이 결성되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결국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때론 동맹을 맺고 다투던 이들이 이제 등을 돌려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웨일북 출판사의 도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의 내용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전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2권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 인류와 문명, 종교가 출현하기까지 그 방대한 역사를 신명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전쟁 일부만 다뤘지만 책에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쟁 속에서 삶의 의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 등 인간들이 삶에 대해 품는 다양한 의문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맥락부터 그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생각이 종교와 철학으로 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상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설계해야 하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차근차근 안내하는 지식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주부터 고대 이전까지 방대한 시공간을 담아 지식의 완성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도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